오늘은 박정희를 조사했던 미국 하원의 보고서에 대해서 말해보겠습니다. 보고서의 서론에 의하면 1977년 4월 4일부터 1978년 10월 31일까지 28개 주와 11개 국가에서 1563건의 인터뷰가 행해졌고 123건의 소환이 이루어졌으며 정부기관들, 민간기구 그리고 개인들에게서 제출받은 수천 종의 문서가 검토되었고 선서를 한 37명의 증인들이 참석한 청문회가 20회 개최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이 보고서의 내용 중에 내가 충격을 받았던 것들만 추려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증거에 의하면 1948년 여수 반란 내내 박정희는 확실한 공산주의자였다. 이후 재판을 받아 유죄가 입증되었고 이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대략 300여 명에 이르는 공산주의자 요원들의 체포를 이끌어내는 정보를 제공했다는 명백한 이유로 형 집행이 취소되었다. 1962년 2월 김종필의 한국중앙정보부가 대규모 불법 행위를 했다는 정보를 접했을 때 미 대사관의 기대에 심각한 우려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워커힐 리조트 건설과 일본에서 자동차 수입과 같은 상업적 거래들에 한국중앙정보부가 깊이 빠져들었다는 믿을 만한 표시들이 있었다. 그 후 한국중앙정보부가 워커힐 프로젝트에서 수백만 달러의 순이익을 올렸다고 추정되었다. 1963년 봄 기간 동안 한국중앙정보부는 주식시장의 은밀한 조작에 휩쓸려 들어갔고 이 공작으로 거의 4천만 달러를 챙겼다고 추정되었다. 1963년 2월 26일의 보고는 1961년의 쿠데타 직후에 김종필이 한국 정부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통일교를 조직하고 활용할 작정이라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한일협정에는 무상공여금과 차관을 합해 10억 달러를 제공하는 것이 포함되었다. 또한 일부 자금은 민주공화당의 정치자금으로 사용되었다. 민주공화당의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해외 차관과 해외 투자로부터 자금을 뽑아내는 것은 박정희 정부의 일상화된 관행이 되었다. 1963년 1월 한국과 일본 사이의 비밀 예비협정, 즉 김종필 오히라 메모,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재정으로 사용될 성금조로 1억 3천만 달러, 그리고 다가오는 선거를 위한 민주공화당 자금으로 2천만 달러를 김종필이 일본에서 받았다는 혐의들의 가죽끈을 풀어버렸다. AID, 즉 미국 국제원조기관 프로그램이 1961년에 시작된 후부터 그 기관의 경제원조 프로그램들의 주요 목표들 사이에는 긴장이 존재했다. 한편으로 AID의 기본 목표는 매우 신속히 수출 주도형 경제를 발전시키도록 지원하여 상당한 국방 예산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1964년에 이르자 AID는 사회 기반 시설과 수출 신장의 거의 대부분의 자금들을 쏟아부었다. AID 직원들은 전국 각지에서 지방정부를 지원하기 위하여 활동했다. AID와 정부 간에는 광범위한 협의가 있었고 미국의 기획자들은 한국 정부 측 통계, 정보, 의도 등에 전적으로 접근할 수가 있었다. AID 감독관인 번스타인 박사는 박 대통령을 자주 만났는데 AID 전직 관리의 말을 빌자면 그는 대통령에게 경제학을 개인 지도했다고 한다. 1960년대와 1970년대 대부분의 기간 동안 AID가 한국의 경제개발에 개입한 것은 미국의 목표들을 광범위하게 지원하는 데 있었다. 발전은 궁극적으로 한국이 스스로를 방어할 것이고 동북아시아에서 일본과 공산국가들 사이의 확고한 완충 장치를 만들어낼 것이고 한국 방어의 재정적 부담에서 미국이 자유로워질 것이다. 미국의 충고에 따라 1965년 9월에 한국 정부는 저축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은행 이자율을 30%로 인상시켰다. 그 정책은 명백히 성공적이었다. 1년이 지나지 않아 저축은 3배로 늘었다. 베트남 전쟁, 주한미군의 고위 장교는 본소위원회에서 한국 정부가 외화를 버는 것 때문에 당시 베트남에 더 많은 군대를 약속하려고 매우 갈망했다고 증언했다. 결국 미국이 한국의 베트남 전쟁 참가를 위해 사용한 총액은 약 10억 달러에 달했다. 한국 정부는 미국이 한국군에 제공한 고율의 급여에서도 이익을 취했다. 그것들은 미군과 근접한 수준으로 지급되었다. 그러나 포터 대사에 의하면 그 돈들은 정부로 송금되었지만 군인들에게 지불된 수준은 상당히 적었다고 한다. 박정희는 농촌에 무관심했다. 1960년대 중반경 AID는 한국 정부가 일부 국내 식량 곡물에 대한 가격을 시장 가격 이하로만 허락하는 정책 때문에
농촌 소득은 최소한의 증가만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1960년대 AID는 농업 부문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 몇 가지 자체 노력들을 시도했다. 특히 PL480 항목 2 프로그램에 따라 토지 개발과 개간을 돕고 기술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이 부문의 관리자들을 훈련시켰다. 결국 한국 정부도 농업 부문에 주의를 집중하게 되었다. 민주공화당은 미국 기업들로부터 돈을 강탈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자금을 조달했다. 예를 들어 걸프사의 경우 1967년에는 100만 달러를 지불할 것을 강요당했다. 이러한 투자들에는 자주 한국 정부 관리들과 집권당에 대한 상당액의 강제 상납이 포함되었다. 예를 들면 1971년에 걸프사가 300만 달러를 지불한 것이 그러한 상납 사례라 할 수 있다. 1971년에 한국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서 미국 기업들의 자금 중 최소 850만 달러가 집권 여당으로 들어갔다. 1971년 4월 대통령 선거의 달에 한국의 지하철 차량 판매에 연루된 4개의 일본 무역 상사들이 미국 은행 계좌를 통해 120만 달러를 송금하는 데 주된 역할을 했다. 1971년 선거에서 주한 미 대사관은 박정희 정부가 선거 결과를 바꾸기 위해 또다시 경제를 조작하고 있다고 워싱턴에 보고했다. 1972년 대한농산 사장은 김성공과 이후락의 압력으로 박동선이 수수료 수령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워싱턴 은행에 계좌를 개설했다. 주한미 대사관은 쌀 수수료 중 170만 달러에서 200만 달러 정도가 한국 중앙정보부로 전달되었다고 알고 있었다. 박 대통령에게 전달된 자금들과 관련하여 본 소위에서 작성한 증언들과 기록들은 이후락에 의해 수집된 자금들이 스위스 은행 계좌에 일치되었고 원칙적으로 대통령에 의한 용도였다고 했다. 이후락 휘하의 중앙정보부는 거래 회사들에 대한 수백만 달러의 불법 대출을 포함해 대규모 은행 대출에 개입되었다. 알려진 바로 신진자동차, 대한농산, 성경상사 등의 대기업들이 이후락의 영향과 통제 아래에 있었다고 했다. 더욱이 한국중앙정보부의 통제 아래에서 이익이 되는 기업을 위해 섬유 수출 쿼터의 할당을 조작하는 수단을 통해 엄청난 돈을 챙겼다. 김종필, 박정희 돈에 손댄 후 쫓겨나다. 본 소위에서 청취한 한국 기업인의 진술과 전직 대사관 관리의 진술에 의하면 청와대 조사에서 민충식과 김종필이 아이젠버그의 수수료에서 뒷돈을 받았다는 증거가 튀어나왔다고 한다. 1975년 당시 국무총리였던 김종필과 한국전력 사장이었던 민충식이 해임되었다고 한다. 박정희 직접 수금에 나서다. 한 한국 기업인이 설명하기를 독립적 경향을 갖던 권력과 부정의 중심들이 청와대로 집중되었다고 했다. 결국 모든 지불들은 청와대로 직접 행했고 사업 진행 비용은 옛날보다 훨씬 비싸졌다. 박정희 체제는 한국 사회에서 반대파를 파괴하고 뇌물 수수를 통해 응집력을 만들어냈다. 한 행정부 관리는 1978년에 와서는 오로지 대통령만이 한국 정부 내에서 유일한 정책 결정자로 출연했다는 견해를 표명했다. 1961년 이래로 한미 경제관계에서 두드러진 모습은 한국 경제의 성공적인 발전이었다. 이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성장률로서 거의 20년 동안 연평균 9%를 초과하여 성장했다. 가장 주요한 요인은 한국인들 자신이다. 교육받은 근면하고 훈련된 그들은 한국의 가장 위대한 천연자원이었다. 미국 정부의 역할 또한 중요했다. 동시에 AID 관리들도 한국의 경제계획에 필수 불가결하게 개입하여 계획들과 프로그램들의 입안에 도움을 주었고 한국의 경제 및 행정관리들에 대한 미국의 훈련도 성공에 기여했다. 본 소위는 부패한 사업 관행과 정치 지불금이 한국의 민주주의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던 것에 특히 우려했다. 정부 관리들에 대한 뇌물 수수는 단순히 하나의 사업 관행이 아니다. 그 지불금은 수령인들이 정치 권력을 성취하고 유지하도록 도울 수 있고 동시에 불법적이다. 미국 기업들에서 나온 상당량의 지불금들은 여당인 민주공화당의 선거운동 금고들 속으로 들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 정부와 외국 기업들 사이의 부패의 관계는 민주공화당이 정치활동들을 위해 유용한 자금들의 대부분을 독점하도록 했고 선거운동에서 야당이 그것보다 막대하게 많은 돈을 쓸 수 있도록 통제했다. 본 소위는 비록 몇몇 회사들이 그들의 지불금을 민주주의에 대한 기부로 간주했을지라도 다른 회사들은 지불금이 특별히 정치 리더십의 변화를 막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것을 발견했다.
또한 본 소위는 부패한 사업 관행이 한국에 대한 미국의 대외 정책에 관해 가장 심각한 의문들을 일으켰다고 언급했다. 1960년대와 1970년대 한국에 대한 미국의 무역과 투자는 엄청나게 증가했다. 이는 일관된 미국의 핵심 대외 정책 교리였다. 미국은 남한 경제의 자립적 발전에 있어서 필수 역할을 수행했고 한국의 국방을 지원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보였다. 한국민들과 그들의 미국인 사업 파트너들은 최근 20년간 한국이 급속히 경제성장을 이룬 것에 상당한 자부심을 가졌다. 이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권당의 정치적 지원과 부패 사이의 상관관계 및 사업관계에서의 부패는 기본적 시민권과 인권을 부정하는 독재 정부의 존속에 기여해왔다. 여기까지가 미국 하원의 보고서에서 경제에 관한 부분만 뽑은 것들입니다. 특별히 내가 할 말은 없습니다. 이 자료가 박정희를 재평가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